네, 오늘은 너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막 번아웃 때문에 너무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제가 뵙고 있어서 번아웃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나이님은 일이 재밌냐? 일이 그렇게 좋냐? 옆에서 보면 일을 되게 좋아하고 재밌어 하는 것 같은데 라는 질문을 인턴 분이 하시더라고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집에 가면 너무 누워만 있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예전에 저하고 1대1을 한 4번 정도 하신 분은 어떤 케이스였냐면 회사 자체가 너무 바쁘고 뭐 이렇다기보다는 그분은 상사 때문에 엄청난 번아웃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어떤 지경이었냐면 아침 7시에 맨날 상사가 매일같이 전화를 한대요, 그분한테. 그리고 밤 10시에도 또 전화를 한대요. 아침 7시에는 뭐 오늘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밤 10시에는 오늘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또 보고를 해달라고. 그것 때문에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한편으로는 또 같이 일하는 분들이 일을 너무 못한다는 거예요. 좀 뭐랄까 되게 좋은 분이셨어요. 많은 걸 알려주려고 하는 분이셨었는데 이렇다 보니까 왜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자기가 안 하고 이 사람한테 다 미루고 다 시키고 자기네들은 막 퇴근해버리고, 그럼 이 사람이 막 할 일이 산더미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짜증이 너무 많이 늘었다고. 사람이 싫어지고 짜증이 너무 많아지고 거울 봤을 때 내 표정이 너무 싫어서 너무 눈물이 많이 난다고 그러시는 거야.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뭐 얘기했었냐면, 회사에서 쓰는 핸드폰하고 실제 원래 내 생활에서 쓰는 핸드폰부터 일단 분리할 것, 그리고 일터에서 일해야 되는 나와 인정받고 착해 보이고 싶고 좋아 보이고 싶은 나를 또 좀 떼놓고 생각할 것.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이렇게 번아웃이 오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냐면, 사실은 일이 많다고만 해서 번아웃이 오는 게 아니고요. 두 가지 경우에서 번아웃이 온다고 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랑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의 갭이 너무 클 때. 아까 저한테 오셨었던 분은 나중에 내가 독립해서 일할 때 필요한 자격증 공부도 지금 하고 싶고, 뭐 또 소설 쓰고 뭐 그림 그리고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잔재주가 되게 많고 그런 것도 지금 하나도 못 하고 있고, 이 회사에서도 막상 나한테 일은 일대로 시키면서 막 승진은 안 시켜줘, 이런 상황이었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거랑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 다른 거야. 내가 생각했던 그림하고 그 갭이 커질 때 사람이 되게 번아웃이 오고요. 하나는 또 내 일에 주도권과 통제력이 없을 때 번아웃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시키는 일만 해야 될 때. 저한테 처음 한 5년 차 정도 일을 한 전략 컨설턴트가 온 적이 있었는데, 이분도 엄청난 번아웃에 막 상사 가스라이팅에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고 그랬었거든요. 이분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일을 하고 뭐 전략을 짜고 하는 거에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상사가 다 정해주는 거예요. A4지에다가 다 그려준대요. 그러면 나는 그걸 가져가서 타이핑을 쳐야 되는 거예요. 나도 다 생각이 있고 나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기업 우리 클라이언트한테 이렇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걸 하나도 반영할 수 없으니까 월급은 받고 있지만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너무 힘들고. 근데 사실 저도 그거를 너무 공감하는 게, 제가 예전에 그 자본시장에서 일을 할 때 마지막에 구조화 파생 상품 트레이딩 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게 제가 정말 못하겠는 일이었거든요.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서 주가 창을, 제가 그때 모니터를 12개를 봤어요. 12개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뭘 팔고 사고 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를 막 계산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상무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뭐 몇 주 사 그러면 몇 주 사고, 팔아 그러면 팔고. 회사 다니면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일은 조그마하고 돈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때 제가 그랬거든요. 일은 조그마하고 돈을 많이 받는 상태였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모르겠고 내가 하는 일의 주도권이나 통제력이 1도 없으니까 너무 힘들고, 그때 진짜 번아웃이 세게 오고 커리어 사춘기를 엄청 크게 겪게 됐어요. 그게 지금 제가 하는 일의 시작이 되기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번아웃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면 질문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회사 일이든 회사 바깥의 일이든 나의 주도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결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아주 작은 단위로라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뭐지? 인스타그램에 오늘의 일상을 올리는 거가 됐든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발송하는 뉴스레터 같은 거를 해보실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거를 할 때 혼자만 하면 하다 말다 해서 또 지치게 돼요. 아, 나는 역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해내지도 못하는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어서 좀 그 관심사가 비슷한 분들하고 같이 하는 거 있잖아요. 내향형이야. 내향형이면 그냥 온라인으로 익명으로 하세요. 익명 어디 꼭 내 얼굴 안 드러내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불안해서 뭔가를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질문을 좀 던져보실 필요도 있어요. 저한테 오셨던 분 중에 사이드 프로젝트를 5개를 하신다는 분이 계셨거든요. 저한테 왜 오시게 됐냐면 친구들하고 밤 10시인가 11시까지 술을 먹고 자기가 독서 모임을 가는데 그런 내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언뜻 들었대요. 내가 왜 지금 밤 11시에 술을 먹고 독서 모임에 가고 있지? 그래서 요즘에 SNS에서 사실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일 찾아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보이니까,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불안과 강박이 우리를 막 더더더더더 하게 밀어넣고 있는 것. 내가 어떤 인정이나 칭찬에 굉장히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어떤 모습일 때 내가 제일 만족스러웠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나의 시간을 내가 잘 쓰고 있는지를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일이 많을 때 내가 막상 그 일하는 시간들의 목록을 다 봐보면 그냥 급하게 빨리 해야 되는 거에 시간을 많이 쓰다 보면 내가 되게 소모되고, 그러다 보면 지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목록을 한번 다 써보신 다음에 여기에서 나한테 중요한 거는 뭐지? 내가 하고 싶은 일하고 관련되는 것들은 무엇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발란해 보세요. 회사에서 하는 많은 일들이 막상 중요하지도 않고 나한테 도움도 안 되고 회사에도 막상 도움이 안 되는데 하느라고 그냥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되냐? 자동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죠. 이걸 좀 어떻게 다르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사실 저는 유난 좀 떠시라는 얘기 하거든요.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이거 왜 꼭 이렇게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을 나 좀 스스로 한번 해봐 보시고, 물론 거기에서 모든 일에 건건이 이걸 제가 왜 해야 되는 질문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이거를 하면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를 내가 생각을 해본 다음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거고, 나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얘기했을 때 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넌 뭐가 그렇게 유난이야 라고 말하는 조직이라고 하면 그런 조직에 내가 그렇게 미련을 두고 끝까지 막 버티느라고 소모될 필요가 있느냐. 이미 번아웃이 와버리면 어떡해? 내가 그런 경우였었는데 번아웃이 엄청 세게 와서, 왜 세게 왔냐면 제가 이 일을 10년을 하면서 최근에 한 1, 2년이 되게 번아웃이 세게 온 케이스였는데 지나고 나서 그게 번아웃인 줄 알았고 막상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냥 되게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사실은 몸이 완전히 다 맛이 간 거예요. 다 망가져서 저는 몸이 완전 번아웃 돼서 일을 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상태가 됐었는데, 메일 같은 경우면 답도 바로바로 하고 그랬었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메일에 답장하기도 싫고 계속 누워만 있고 싶은 거예요. 맨날 유튜브 보고. 그러다가 또 한심하고. 어떻게 극복했냐면, 그러니까 일단 1번은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했고요. 제가 계속 스스로를 볶아대는 사람이어갖고 그런 거를 멈추는 거. 그냥 좀 널브러져 있어도 괜찮아, 내버려둬도 괜찮아 라고 좀 스스로한테 얘기해 준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좀 찾아서, 일이 아니라 그게 저는 덕질이었어요. 덕질하면서 번아웃에서 좀 빠져나올 수 있었고, 좋아하는 책들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보고, 그러면서 아, 다시 나도 뭘 쓰고 싶다,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런 상태라는 거를 내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전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의 취약성을 잘 공유하는 사람들이 번아웃에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완벽해요. 그리고 일이 항상 계획대로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그래야만 해. 나를 막 철갑을 두르고 있는 분들이 막상 내 속은 막 골마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저도 한때 그랬었는데 저의 취약성을 공유하면 아, 나 이런 거 못하겠어. 요새 인생 왜 사는지 잘 모르겠다. 일이 너무 안 돼요. 이거 너무 힘든데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좀 나아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건강하게 하는 것들 를 하기 시작했죠. 뭐 잠도 제때제때 자고 좀. 그래서 몸을 먼저 회복시켜야
내가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일도 잘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회사병이라고 얘기하는데 회사병 때문에 고민하시고 있는 분들 댓글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가 의사쌤 모시고 같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내 몸은 어떻게 회복시켜야 되고 내 일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솔루션들 많이 들고 찾아뵐게요.